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임 변호사님. 네. 최근에 이제 보면 프로야구에 저기 하나가 네, 네. 기록에 18연패. 네, 네. 옛날에 산미가 그랬습니까? 네, 네, 슈퍼스타즈요. 네, 네. 산미는 옛날에 18연패하고 이긴 다음에 네. 뭐 5시간 만인가 네. 청보 핀토스라고 네, 네, 네. 그 저기 라면 라면 청보라면 네, 네, 거기에 회사를 팔아버리는 네, 네.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적인 지금 패배를 하다가 어제 이제 하루에 더블 헤드로 네, 네. 2연승을 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보수가 최근에 보면 거의 그랜드 슬램을 당해버렸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그랜드 슬램을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의 리더십이나 내부의 분열상 네. 또 보수 대중들의 또 지금 이 방향 상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현재로는 조만간 없다. 그렇습니다. 계속 패배해 갈 가능성이 있고 문 정권은 이제 이걸 딛고 그야말로 독재를 굉장히 강화하는 네. 쪽으로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실상 완성이 됐습니다. 예, 독재가 완성이 됐죠.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야구를 빌어가지고 네. 프로야구 네, 네. 지금 오늘 한국 정치 현실을 좀 이야기하겠다. 네. 지금 그런 걸 준비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뭐 소장님도 이제 뭐 이제 부산 이제 인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부산서 잘하시고 하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부산 분이시고 되게 아버지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롯데 이제 프로야구 롯데 구단을 응원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다 뭐 프로야구 롯데 팬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인고의 세월을 지금까지 견디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구단 이제 하나 팬들께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신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직에서 이제 롯데하고 하나하고 이제 그 야구 경기를 3년 네, 내일 3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결과는 뭐 롯데가 3연승을 했지만 이제 뭐 그 네이버 중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제 팬들끼리 댓글끼리 이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약간 물론 이제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뭐 서로 이제 뭐 하나가 롯데 이제 상대 팀을 향해서 뭐 꼴찌 팀이니 뭐니 이제 온갖 막 이제 악플을 이제 다시는데 뭐 솔직히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팀 뭐 두산이나 다른 구단 팬들이 보면 참 양 팀 다 놀고 있다. 그나물들이 예, 그러니까. 롯데가 또 뭐 그거 하고 KT하고 해서 6연승 하는 거 했더니만 그다음에 곧바로 또 LG한테 그렇습니다. 1승 2패로 또 예, 져버렸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러는 게 참 그렇다. 그래서 그걸 뭐 제가 비웃고 조롱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뭐 야구라는 게 하나의 스포츠 경기에 불과하지만 정말 이게 저변을 저도 이제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제 롯데가 뭐 성적이 안 좋거나 지고 그러면 참 밥맛도 없고 막 그런 사활을 이제 보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른 뭐 LG나 이제 기아나 이런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좀 제쳐두고 이제 롯데하고 하나하고 이제 사실은 서로 욕할 게 아닌 게 참 굉장히 비슷한 점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의 공통점은 사실 레전드들이 사실 양 구단에 어마어마한 레전드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 이제 84년도 그 한국 시리즈 6차전을 이제 잠실 경기장에 이제 보러 직관한 적이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이제 한국 야구의 전설이 이제 최동원 선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독한 항태자라고 불려가지고 정말 완투 완봉 뭐 이런 완투 아마 제가 알기로 윤학길 선수가 막 최다 완투패 뭐 이런 기록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 그다음에 또 참 좀 젊은 나이에 좀 유명을 달리하신 박동희 선수 한때 네. 박동희 데뷔전이 기억나는데 막 삼진을 막 연달아 잡았죠. 그렇습니다. 큰 박동희 선수가 그 교통사고로 네, 교통사고로 은퇴하고 그 해운대에 예, 뭐 음식점 횟집 같은 거 하다가 그냥 네, 밤에 교통사고로 네. 예. 그래서 하지만 그래 어쨌든 뭐 한때 정말 풍미하셨던 그런 분이었고 또 잘 아시지만 92년 또 그 두 번째 이제 우승인 이제 주역이 염종석 선수 그다음에 또 2006년 뭐 2005, 6년도에 참 투수 상관왕까지 했었던 손민환 선수
그다음에 뭐 그 32호 타석이었습니까? 그 연속 타자 경기에 정말 또 롯데의 혼이라는 박정대 선수, 또 현재 지금 뛰고 있는 이대호 선수까지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 막 바로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이제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참 롯데를 거쳐갔고, 그럼 하나는 또 어떠냐? 그 초창기에 뭐 이상군 선수, 한영덕 선수, 그다음에 송진호 선수, 장종훈 선수, 정민철 선수, 구대성 선수, 유현희 선수까지 정말 이게 한국 이제 그 정말 프로야구 야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8, 90년대에 이제 활약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게 하나 직전에 이 빙그레, 빙그레였죠. 예. 빙그레. 예. 그래서 이게 신생팀 이제 지금 같으면은 이제 NC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곧바로 좀 잘 적응을 했지만 빙그레 같은 경우도 신생팀 치고는 진짜 좀 바로 좀 성적을 냈던 그런 이제 그런 경우 기억이 나요. 이거 빙그레하고 하나는 형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그룹 회장 동생이 빙그레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빙그레가 하다가 좀 힘에 벅차니까 예. 형님이 이거 가져가시오 예. 해서 하나로 갔는데 예. 이거는 뭐 매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구단이 바뀌었다는데 그 집안끼리 그냥 사람 이름만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다고 그게, 봐야 되는 거죠. 이름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활약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뭐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성적이 곤두박질 치니까 두 팀 다 이제 또 특정 시점에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또 돈을 줘서 대형 FA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들이 또 잘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정수훈 선수 있었고 최근까지는 이제 민명원 선수까지 이제 막 입이 떡 벌릴 정도의 또 금액으로 또 FA 영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의 반등, 급격한 추락.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양 구단이 뭐 너나 할 것이 똑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차이점으로는 이제 좀 감독 선임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잘 기억나시겠지만 하나 이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김인식, 김웅룡, 김성근 감독도 또 이 감독분들도 대한민국 또 야구 프로야구의 또 레전드 감독들을 또 쫄쫄이 영입했다가 또 팀이 계속 폭망을 했고요.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로이스터 감독도 사실 신인 감독인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뭐 중간에 뭐 김시진 감독이나 이런 분들을 한 몇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신인 감독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서 이제 올해 허문의 감독까지 이제 이른바 초짜 감독들을 계속 이제 선임을 했었던 것만 좀 차이가 있을 뿐 그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이 이제 망해도 이제 뭐 이번에도 하나 구단이 정말 저렇게 성적을 곤두박질 치는 걸 보니까 정말 참 얼마나 그 팬들의 그러니까 이걸 롯데 팬들이 제일 잘하는데 그 놀리고 그런다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난리가 날까 생각했을 때 뭐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상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988년까지는 전후리기 그래가지고 정기리그 우승팀, 후기리그 우승팀끼리 이제 서로 붙어서 그렇습니다. 코리안 시리즈를 했죠. 그래서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82년 초창기나 하여튼 뭐 88년까지 한 100경기, 110경기를 전후기를 나눠서 하니까 그러면 전기리그, 후기리그 각 한 50경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나나 롯데가 그래도 그때는 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게 이제 결국 전후기 통합 리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정기리그 1위를 하고 후기리그에서 1위 하면 이제 한국 시리즈를 나갔으니까 물론 이제 85년 같이 삼성 같이 굉장히 이제 그 실력이 좋은 팀은 아예 통합 우승도 하긴 했지만 결국은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전후기 통합 1위가 하지 않을 바에는 그냥 전기리그나 후기리그 하나 선택을 해서 한 50경기에서 그냥 확 성적을 내서 1위를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특히 롯데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 84년도 전기리그에서는 별로 성적이 안 좋다가 이제 84년 이제 후기리그에 들어가서 이제 최동원 선수를 계속 연투를 시켜서 이제 1등을 하게 돼서 이제 코리안 시리즈를 가게 되는 거였는데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 아주 최동원 선수급의 우수한 선수 투수나 뭐 타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한 50경기를 집중적으로 출전해서 성적을 얻으면 그래도 한국 시리즈를 나갈 수 있으니 그게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몇 명의 선수 가지고도 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10개 뭐 이제 신생 구단을 제외하면 롯데와 하나가 2군 경기장을 제일 늦게 만든 구단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전후기 리그를 한 이유를 봐야 되면 그때는 팀이 5개로 시작해서 6개 뭐 이렇게 운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처럼 뭐 플레이오프 또 뭐 이렇게 해서 하기가 팀 수가 작아서 단일 리그에 그렇습니다. 저게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전후기 리그를
그렇게 운영했다. 예. 그래서 양팀 뭐 팬들 특히 잘 기억하시겠지만 하여튼 뭐 어지간한 최동원 선수급의 투수가 하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구재 선수 같이 좀 뒷문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투수가 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집중적으로 그냥 연투 시켜가지고 그냥 뭐 한국 시리즈 진출도 하고 우승도 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1989년부터는 이제 단일 리그 전후기 개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수가 이제 대폭 증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2000년부터는 이제 133경기. 그다음에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쯤을 들어오면 이제 각 구단의 이제 레전드들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이제 은퇴를 목도해서 이제 좀 실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오니까 이제 이 두 롯데 하나 구단에 이제 아주 그 몰락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이렇게 선수층이 얕다 보니까 주전 선수 한두 명이 빠지면 결국 이제 성적이 폭락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나 같은 경우 이제 내야의 이제 주전 수순 이제 하주석 선수 이런 몇몇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탈해 버리니까 이제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팬들도 참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게 최동원 같은 선수 다 일컬 때마다 다 말씀들 하시는 게 이게 100년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고 말씀들을 많이 거기에 하시죠. 이제 하나 보면 유현진이가 하나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꼴찌 하나에. 네. 유현진이가 하나에 있어도 하나가 그렇습니다. 꼴찌권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못 벗어났습니다. 미국 가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유현진이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현진이가 하나에 있을 때는 많이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안 받쳐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원이가 과거에 얼마나 그 위대했느냐 그렇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00년에 하나 나올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수가 또 나와서 우리 구단에 온다는 거는 이제 기대하시는 게 그러니까 구단도 팬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동원 선수처럼 이제 어떤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선수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144경기나 되는 어떤 그 시즌을 지배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쳐서 무너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과제는 사실은 이제 뭐 다 너무 평범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두산이 성적을 내는 것처럼 약점이 없는 강한 전력을 추구하는 것만이 이제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 뭐 수비, 투수, 공격, 주루 뭐 작전 이 모든 거에 사실 이제 뭐 크게 단점이 없는 팀.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2군이라던가 철저한 이제 분석팀이라던가 등등을 치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정말 약점이 없는 전력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이제 뭐 하나나 롯데도 이게 뭐 한다고 했지만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이 될런지 내후년이 될런지 근데 확실한 거는 뭔가 이제 엉뚱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어느 두 구단 모두 다 뭐 지금의 어떤 비세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현재 보수의 어떤 세력을 정치 세력을 보면은 결국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는 보수 세력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주위에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누구를 어떻게 뭐 리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레전드급 인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기적 시대를 그래도 일원으로 참가했던 사람인 거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이 있었는데 이거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도의 어떤 레전드급의 어떤 자신의 어떤 스펙을 갖출 수 있는 인물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젠가 보니까 이제 뭐 원희룡이 이제 주간조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자신이 뭐 빈농의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근데 아무리 원희룡 원희룡 지사가 자신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좀 없는 집안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시험 패스해서 국회의원 한 정도? 그 이상의 무슨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인물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정말 저도 좀 그러니까 뭐 이게 화가 난다기보다 황당했던 게 신보라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뭐 청년 무슨 뭐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은 참 어울리는 자리이고 어울리는 진영이다. 사실 뭐 여태까지 내가 항상 뺀질대는 기회주의적 그렇습니다. 젊은 애들 출세 욕망에 가득 차가 레벨이나 수준도 안 되면서 그렇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딸랑거렸다가 반자리 했다가 이제 곳곳에 저기 불러도 언제든지 쫄라쫄라 불러주면 갈. 근데 저는 하여튼 좀 그러니까 너무 좀 그래도 거시기한 건 딴 게 아니라 그래도 전직 국회의원인데
그게 무슨 대단히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같은 것 자리도 아니고 뭐 아무 실권도 없는 정말 명예직도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기 대학생들 좀 이렇게 좀 모집해가지고 그냥 내지는 뭐 저기 대기업이나 어디 좀 신입 이번에 새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가도 사실 거시기한 자리를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오라 그래서 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참 그걸 보면서 근데 문제는 이 신보를 한 사람이 서울 보수 정당 내에서 서울시 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당 최고위원까지 했다는 게 참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탄핵 이후에 이제 기성 보수 정당을 이끌었던 당 대표들이 이제 뭐 홍준표, 임명진,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요. 뭐 김병준, 황교안, 김종인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나 롯데는 차라리 역대 프로 야구의 어떤 레전드 감독들이라거나 정말 참신한 어떤 신인 감독들이나 영입했지만 이 너무 기성 보수 정당은 이건 참신하지도 않고 레전드도 아니고 신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도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당대표로 돼서 뭐 그다음에 또 아무런 업적도 없이 뭐 온갖 참모만 했다 하면은 그 주군을 망치는 것으로 유명한 박형준이가 선거를 주도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또 정말 또 뭐 시민들을 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인물을 두고서 빠연상만 난무해서 뭐 한마디 토 달면은 왜 토를 다냐 왜 밀어주지 않냐 뭐 이렇게 됐을 상황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나 롯데처럼 무언가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판에 뭐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당이 잘 되면 또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어디서 그야말로 진짜 이 프로 야구에서 프로 축구에서 가끔 가다가 승부 조작으로 구속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앞에 말한 그런 사람들이 예. 솔직히 말하면 스포츠 경기로 프로로 이야기하자면 승부 조작분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이 판에서 설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스판에서 비난조차도 이제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문제라는 그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신념이 없는 정치로 기존에도 신념이 없는 정치로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뭐 우리가 뭐 대초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재인을 보고 이제 반일주의를 뭐 악용해서 뭐 이러고 그런다지만 그럼 이게 과연 이게 문재인만의 문제였나? 기억나시겠지만 이명박 같은 경우에 취임 직후에 뭐 일본 건너가서 단박에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풀리지 않았을 때는 풀리지도 않을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그렇습니다. 진전시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또 설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될 것처럼 네. 뭐 해서 하니까 이제 일본 우파 쪽에서 뭐 당장의 뭐 어떤 독도 영유권을 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줄 것 같다는 무슨 뭐 이런 식의 뭐 언론 보도가 흘러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돌변해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끝내는 뭐 임기 말에는 갑작스럽게 아무 의미도 없는 독도에 그냥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정말 그때부터 벌써 일본과의 어떤 외교 관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 약자고 일본이 강자인데 아무런 전망도 없이 그냥 정신된 문제를 대의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다가 그걸 이제 그렇게 끌다가 뭐 중국이나 북한 뭐 미사일 위기가 급격하게 돼서 미국이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그제서야 압력을 가하니까 졸속으로 사드 배치한다고 난리를 치고 또 이제 일본과의 또 협력 관계가 또 굉장히 보여져야 되니 또 급작스럽게 또 외교적 합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일 분위기에 편승하다가 결국 본인의 어떤 인기라던가 그런 지지를 잃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또 이 반일주의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친북과 좌파 세력이 교묘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인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친일 문제를 걸고 나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당당하게 그냥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그럴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은 뭐 자랑할 건 없지만은 그 시대에 뭐 청년 꿈을 가진 사람이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는 본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나는 나다. 그렇습니다. 나는 반일 안 한다. 네.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 같은 데 사로잡혀 가지고 일부러 더 반일을 갖다가 외치면서 윤미향의 정대협이나 이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때 초창기에 잘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서 외교부가 설명해주고 뭐 아주 칙사로 모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는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결국에 그러니까 말은 저희가 보수 얘기했지만 결국 보수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보수 김종인 같은 경우 보수 김종인 위원장 보수란 말이 싫다고 하시니 그러면 자유를 갖다 붙여도 어쨌든 지난 보수 기성 보수 정치 세력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그걸 보수로 부르던 자유로 부르던 다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오늘 이제 선생님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향이랑 괴물이 물론 윤미향이가 나쁜 사람이고 윤미향을 보호하고 있는 좌파 종북 세력들이 나쁘긴 하지만 그 윤미향이 혼자 큰 건 그러니까 그 좌파들에 의해서만 큰 게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한 이야기죠. 그러면 중간 지금 관련자들이 천영호 전 외교안보수석도 그때 그랬다가 아니라 천영호 수석 본인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명백한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고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제 저도 소장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되는 어떤 취지나 환경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무언가 비상한 상황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손을 놓고 있어서만은 안 되는 것이고 방임주의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니 뭔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 문제라든가 양극화 불평등 형상을 해소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방안이 있는데 기본소득제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과연 이게 예산으로만 집행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기본소득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그럼 보수의 이름을 맞고 자유의 이름으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토론도 차지 마라. 그러니까 속된 말 내 말에 토달지 말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래가지고 뭐가 다시 이게 개혁이 되고 뭘 의미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저는 잘 모르는 분이고 제가 알아들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홍보 전문가 여의도 연구원 쪽에 이경정 교수라는 분을 이제 임명을 이제 하시려다가 철회를 했는데 그 철회하는 명분이 차명진 전 의원이 그 세월호 관련된 발언을 좀 옹호하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행태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어떤 장관을 임명할 때 당 대표를 임명할 때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그 임명할 때 좀 잘 검토를 해서 임명을 하던가 한번 어떤 지명을 했으면 어떤 정말 지명을 철회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좀 논란이 있으면 지명 철회하고 사람 그냥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들고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그냥 유망주 하나 영입해가지고서 그냥 한 경기 그냥 선발이 하나 내보내고 박살 나니까 그냥 방출하거나 2군으로 내보내서야 어떻게 선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뼈아픈 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전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 부르든 보수를 부르든 뭐가 좋으니 거기에 대한 신념이 없는데 무슨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없는 정치 세력을 왜 우리가 지지해야 되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지금 오늘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느냐 그거 가지고 쌩 난리인데 그런 정도만 되면은 다 오케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거 결과적으로 당연히 우파 유튜버들 중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가려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전체 우파 유튜버들 그러면 이제까지 그 어려운 지금 언론이 장악되고 사법부가 장악되고 검찰이 지금 해체가 되고 경찰을 지금 오리무중이고 국정원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념적인 여론전에서 우파 유튜버들 말고 이 지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뭘 했습니까? 정말 우파 유튜버들이 사라지면은 다시 이제 우파가 살아나고 보수파가 살아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여도 한 바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파 유튜버 전체를 맹공한다. 그럼 도대체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근데 걱정할 때 제가 볼 때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곧 있으면 우파 유튜버들도 다 씨가 마를 거기 때문에 김무성 나이도 많으신 분이 혼자 나설 필요도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은 지금 정말 프로야구판에서 꼴찌를 헤매고 있는 하나 롯데보다도 못한 무슨 일들을 해왔다.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부정선거니 뭐니 좀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논란을 가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정책적인 정당을 어떤 개편을 필요로 한다면 정말로
뭐 중도 세력 그걸 중도를 타겟으로 하던 보수를 타겟으로 하던 무언가 일반 국민들을 어떤 설득할 수 있고 어떤 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걸 지금 미래통합당이 할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할 수 있을지 저는 뭐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좀 진실하게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살은 사람이 지금 미통당에 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박영준과 신보라의 입으로 뭘 이야기하더라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는 별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폄하조차도 안 하겠습니다. 네. 폄하의 가치조차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류의 기회주의자들, 그야말로 철학이 없는 인간들이 지금 미통당에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이런 그 김종인이 같은 사람이 지금 미통당의 다수결로 의해서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네. 내년 4월까지 자기 임기도 또 정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봤을 때 네. 과연 미통당의 지금 황교안을 총선 앞두고 1년 동안에 보수 대중들은 책임이 없는가? 그 롯데하고 하나 팬들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빠네요. 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철학이라고는 없는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였는데 근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황교안 하면서 그렇게 빨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 황교안이 비판하다가 욕먹은 걸 보면요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저를 그 붙어서 저를 욕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황교안을 그렇게 이렇게 찬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미안하라고 말은 해야죠. 그런데 총선 끝나니까 부정선거란 걸 하면서 황교안에 대한 비판이 그러면 부정선거가 때문에 황교안이 이길 수 있는 걸 졌단 말입니까? 그는요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빠뜨린 것 하나가요. 황교안이 말아먹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분명히 심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이런 다음에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선후관계의 결과는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 가지 않고 다음 전날 밤부터 부정선거로 이제 몰고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부정으로 몰고 가는 거는 대표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에서 뭐 어느 쪽이든 다 그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가 만약에 졌으니까 그렇죠. 이겼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트럼프가 졌으면 아마 네. 미국의 선거 부정이라고 엄청 선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민주주의가 허약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려면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시비의 목표와 한계 그리고 그 전에 정리돼야 될 부분을 분명히 하고 제기를 해야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또 선거 부정은 수많은 보수의 문제들 중에 원 오브 데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 그 열심히 하고 모두가 여기 딸려가서는 안 된다. 옛날에 모두가 탄핵으로 몰려가니까 꼬라지 좋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시 야구로 약간 돌아오면은 뭐 특히 이제 특히 작년에 이대호 이제 롯데 같은 경우 이대호 선수 욕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했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면 이대호 선수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타격 3가당도 했었고 7가당도 했었는데 그럼 그때 롯데가 성적이 좋았냐? 그때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제 뭐 간단한 그러니까 뭐 게임에 불과한 야구에서도 무슨 좋은 타자, 좋은 투수 이제 21세기에는 그런 한 사람 한두 선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 모든 고른 시스템들이나 그 내용들이 갖춰져야 이 게임에 불과한 야구에서도 우승을 하냐 마냐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폭이 넓은 정치에서 무슨 뭐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뭐 훌륭한 선언 치더라도 그러면은 다 입닥치고 황교안은 1인 어떤 카리스마 아래서 뭉쳐질 수 있느냐? 거듭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이전 이명박이나 박근혜만큼의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그런 사람도 절대 없고 또 그렇다 이따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을 두고서 끊임없이 비판과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21세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처럼 그 뭐 이명박 때처럼 뭐 뉴타운 뭐 하겠다 이래 가지고서 뭐 국민들이 우와 이렇게 되는 시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떤 모든 그 각층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보수 시민들에게
뭐 그걸 애국심이 자유심 뭐라 부르지 간에 보수 지지층이 정말 저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느 하나만 하자는 얘기를 앞세우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야구가 롯데나 하나가 우승하려면 1군, 2군도 탄탄해야 그렇습니다. 그다고 구단이 장난치지 말아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감독도 지 있을 때 성과를 가지고 내려고 그리고 이제 바짝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 조금 얻었다가 그냥 우승도 아니면서 나머지 또 망가뜨리는 이런 게 그렇습니다. 없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탄탄하게 2군 시스템이 갖춰져서 2군과 1군의 실력 차가 작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임밸류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승을 하고 싶으면 네임이 아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가장 실속이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그야말로 트레이드에도 그렇습니다. 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 고쳐가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승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하나나 롯데가 천년이 가도 우승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보수가 이런 식으로는 천년이 가도 지금 승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개혁을 하자. 즉 거기에는 팬들도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팬들도 뭐 김승건이 들려오면 우승할 것처럼 하나도 그랬잖아요.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FA를 잘하면 예. 또 우승할 것처럼 FA에 2명 데리고 와도 오면 거기에 젖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팬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보수의 어떤 이 문제도 총체적으로 지지층의 시각 변화가 총체적으로 보수의 역량이 향상돼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시각 변화가 정도로 가야 된다는 시각 변화가 전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고 진짜 정말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게 이제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고 실제로 뭐 젊었을 때까지 무슨 저는 도덕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신념으로 살아왔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 행동이나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뭐 무슨 대학을 나왔다, 무슨 시험이 됐다, 무슨 자리를 했다 이런 거 가지고서 야 뭐 어느 사람은 뭐 무슨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 사람보다 낫다라던가 뭐가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제 하세월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지금 논의되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 이회창 총재만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저쪽 뭐 대깨문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깨시면 그러지만 정말 저희도 깨지고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2% 야구에 빗대어서 바라본 오늘날 보수의 상황 오늘 알기 쉽게 임응수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